잘 나갈 때 날 처참히 버린 남편. 5년 뒤 비 맞고 기다리는 이유. 제2편.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5층 고급 회의실. 창밖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바닥에 무릎 꿇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부부였다고, 내가 아이들 아빠이니 옛적만 생각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을 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5년 전까지 제 남편이었던 박준호입니다. 5년 전 그가 저와 아이들을 처참히 버리면서 남긴 마지막 말. 너는 내 사업에 도움이 전혀 안 돼. 네 수준에 맞게 살아. 그 잘 나가던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혼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게 무시받고 서러웠던 결혼 생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버틴 결혼 생활의 대가는 빈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협박했었습니다. 재산 요구하면 아이들 못 보게 하겠다고, 양육권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던 저는 아이들만 지켜야 했습니다. 도장만 찍고 나왔습니다. 집을 나올 때 준호가 던진 마지막 말. 너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살아. 나는 이제 더 큰 세상으로 간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잘 나가는 남편, 최고의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출신에다 현재 잘 나가는 신생기업의 대표인 남편과 살아오던 지난 기간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부터 저를 무시하고 협박했던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그 착했던 제 부모님들께 고함을 치셨습니다. 아들 봐서 결혼은 시키는데 혼수는 무조건 최상급으로 준비하라고. 그리고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결혼 파토내겠다고 협박도 했죠. 신랑이 마련한 집에 저희가 준비한 혼수가 들어오는 날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빚내서 마련한 그 아까운 혼수를 깨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고함치셨죠. 이런 사위면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차에 최고의 혼수품으로 준비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혼수냐고. 우리 최고의 아들이 어떻게 이따위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고요. 죄없고 착한 저희 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이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하려 했지만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친정 부모님이 극구 말리셨습니다. 부모들이 부자고 능력이 있어야 아이들이 서러움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네요. 너무 슬펐고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또 명절하고 시댁 경조사에서는 항상 동서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저를 멸시했고요. 동서는 시어머니와 웃으면서 차를 마시는데 저만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이 맵다거나 짜다거나 뭐 한 번을 맛있다라고 먹은 걸 본 적이 없네요. 하기사 시동생 결혼 상견례 때 저는 참석도 못했어요. 부끄럽다나 뭐라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가난하니까
자주 가지 마라. 엄마는 공부 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너희는 아빠 닮아서 똑똑하니까 다행이다. 남편은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제가 의견을 내면 말했습니다. 지방대 중퇴가 뭘 안다고 의견을 내? 내가 경제를 알아? 경영을 알아?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야기하면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 못했잖아. 아이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서가 학교에서 눈물범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말해줬는데 아빠가 재혼했다고 인터넷에 기사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대기업 출신 사업가 박준호 씨, 재벌가 딸 김지혜와 화려한 결혼식, 호화로운 호텔, 수백 명의 하객, 행복하게 웃는 두 사람. 이혼한 지 고작 6개월 만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도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학원 친구들이 놀렸다고 했습니다. 너희 새엄마 부자래. 너희 엄마보다 훨씬 예쁘대. 너희 엄마는 가난해서 버려진 거래.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세 식구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난해서 아빠가 버린 거야? 저는 아이들을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저의 천연 화장품 사업은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아이들 부족함이 없이 교육시키고 직원들 월급에 친정엄마 용돈까지 챙길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사실 친정아빠 수술 비용, 동생 전세금, 엄마 틀니 비용도 전 남편에게는 친구들한테 빌렸다고 거짓말했지만 제가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투자자인 김지혜와 재혼했다는 소식에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제 투지와 의지를 활활 끓게 만들었습니다. 김지혜를 만나고 나서 전 남편은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한 번씩 받아도 그냥 바쁘다고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양육비요? 한두 달 받았을까요? 전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따졌다가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남편 인생에 도움이 하나는 안 되는 사람이 남편 앞길까지 다 망치겠다고 고함을 치더군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조금 안정되면 훨씬 많이 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더군요. 전 도끼를 품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 엄마가 가끔 주방에 들어오셔서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국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죠. 그러던 중 제게는 홈쇼핑 판매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담당 PD님한테 2주 동안 매일 전화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딱 한 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방송 날 대기실에서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온갖 서러웠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고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네 수준에 맞게 살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내 수준을 보여주겠다고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진심을 담았습니다. 혼자 아이들 키우며 직접 만든 화장품이라고 제 아이들 얼굴에도 바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눈물이 났고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완판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돌아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면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엄마 홈쇼핑 나온다고. 세 식구가 거실에서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때 대형 백화점에서 대규모 납품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은행 대출을 받고 공장을 확장하고 직원을 더 고용해서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납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백화점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공장 창고의 재고는 쌓였고 은행의 독촉에 직원들의 월급마저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죠. 저는 밤마다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모으신 돈이야. 너한테 쓰라고 하셨어. 저는 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버지 산소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그 나쁜 사람들, 철저히 엄마 아빠 무시하고 저와 아이들 처참히 버린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든 꼭 성공할게요. 아빠가 평생 모은 그 돈 정말 귀중하게 사용할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고를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고 SNS 마케팅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재고가 다 팔렸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백화점 입점도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전 남편은요? 그 무렵부터 준호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뉴스였습니다. 박준호 씨 회사 급성장세, 연 매출 100억 돌파, 박준호 회사 거액 투자 유치 성공, 지혜의 거액 투자 조건으로 지혜와 결혼했으니 당연히 투자를 받았겠지요. 또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만 정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1년 후였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잘 나가는 신생 기업 부도, 박준호 대표는 사기 의혹, 투자자 김지혜, 박준호 대표의 절친 장태영과 하와이로 도주. 뉴스를 자세히 봤습니다. 김지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고 사기 전과만 7범이었습니다. 명품 옷도 차도 부동산 재벌이라는 부모도 전부 가짜였죠. 장태영은 준호 고등학교 친구로 결혼식 때 사회를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장태영은 원래 7년째 연인 관계였고 처음부터 준호를 노린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이죠. 심지어 준호와 제2혼도 장태영이 유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나 씨는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준호한테 계속 속삭였다고 합니다.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준호 씨 사기 공범 혐의로 구속. 수갑을 찬 준호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범 맞습니까? 김지혜가 사기꾼인 거 알고 있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준호는 감옥에 갔습니다. 준호가 감옥에 들어간 지 3개월 후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로비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받으러 간 이후 처음으로 만났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빌었습니다. 준호를 도와달라고,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충남 시골, 가난한 집,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셨죠? 시아버지 만나서 갑자기 부자 되신 거죠?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랑 똑같았는데요. 어머니도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으면서 왜 제 친정을 무시하셨어요? 식당 30년 하셨는데 이것밖에 못 버셨냐고 하셨죠? 제 어머니가 만든 음식 보고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냐고 하셨죠? 아이들한테 외할머니 집은 가난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도 30년 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살았다고, 그게 너무 억울해서 저한테 똑같이 했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왜 저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1년 6개월 후 준호가 출소했습니다. 며칠 후 업계에서 소문이 들렸습니다. 준호가 김지의 면회를 갔다고 했습니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고, 증언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지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니 자식 아니야. 태영이 애야.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김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결혼 전부터 만났어.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고, 네가 출장 갈 때마다 태영이가 우리 집에 왔어. 4년 동안 너 혼자만 몰랐어. 준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면회실에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미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장태영을 너무 닮았다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김지혜를 완전히 믿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준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 돈, 가족, 시간, 심지어 자기 아이라고 믿었던 것까지 7년 동안 완벽하게 속았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전 남편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요? 저는 한 번도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무너진 거죠. 전 아이들을 위해서, 또 평생 모은 돈을 저한테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복수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해요.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아이들도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저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약속 시간 늦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더 통쾌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